아, 뭐지?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나? 자, 얘들아, 우리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내용인데, 프린트 다 폈어요? 네, 수업할게. 네.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가 뭘까? 일단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렇지. 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산소, 공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생명체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맨 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금성, 그리고 지구, 화성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파랗게 보이잖아. 그 이유가 뭘까? 뭐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다잖아, 파란 게.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니까 화성에서는 이게 뭘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지금 화성의 적도나 아니면 중위도에는 없는데 극지방에만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아마 얼음이나 아니면 드라이아이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들을 보면은 금성이나 화성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태양인데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순서다 이가. 명왕성은 이제 빠졌지만 보면은 아까 봤던 이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게 존재할까? 물이 액체가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지? 기체. 아, 기체. 기체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지? 바로 시옷으로 시작하는 수증기. 네, 잘했습니다. 수증기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딱 경계로 해가지고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애들은 온도가 높을 거잖아. 그래서 H2가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금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거, 아까 우리 화성은 여기랑 여기 우리가 극관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극쪽에 얼음이 있었죠? 맞죠? 여기는 온도가 낮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구에서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경계가 뭘까? 물과 얼음의 경계는 몇 도게? 0도. 네, 잘했습니다. 그렇지. 0도죠. 맞죠? 그래서 0도씨보다 이하가 되면은 얼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수증기와 물의 경계는 얼마예요? 100도. 네, 100도. 그래서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애가. 그 이유가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의 물을 많이 마셔라고 한다, 애가. 뭐 하루에 7잔, 8잔 마시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우리 신체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도 액체 상태의 물이 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로 가서 보면은 프린트의 빈칸에는 첫 번째 빈칸에는 먼저 들어가야 할 말이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들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의 범위라고 적으면 될까요? 바로 0도에서 네, 잘했어요. 0에서 100도씨의 온도 범위이다. 이렇게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별에서부터 멀어지게 됨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다, 얘가. 자, 마치 별이라고 하는 거는 난로와 같아요. 난로. 우리가 추울 때는 난로에 다가가서 막 열을 쐬지만 좀 더우면은 멀어진다, 얘가. 자, 그래서 이 별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 가능 지대의 앞부분, 여기는 태양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10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딱 정해진 겁니다. 생명 가능 지대의 시작 부분. 자, 그리고 이 생명 가능 지대에서 이 끝부분 있죠. 여기는 0도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잘 보니까 이 태양과 같은 광도를 가진 애들은 딱 지구 정도 범위가 생명 가능 지대란 말이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중요합니다. 지금 궤도 반지름이 1AU일 때 생명 가능 지대를 갖게 돼요. 1AU 별표 하나. 단위는 AU.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정의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태양보다 광도가 더 큰 애로 갔어. 그러니까 난로가 좀 더 커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집에서 쓰는 난로가 아니라 찜질방에 있는 난로를 썼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손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질량이 굉장히 큰 애들은 별의 온도도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 찜질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멀어져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온도를 찾으려면 이 보통 사용하던 난로보다 훨씬 더 먼 범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지금 어떻게 됐지? 광도, 질량이 커지게 되니까 생명 가능 지대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어졌죠. 아까는 1AU 정도였는데 얘는 한 2AU 이렇게 멀어졌다, 얘가.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손난로,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겠지. 그래서 가까이 가야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가 있다, 얘가.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훨씬 가까운 범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아까 태양 같은 애에서는 한 이 정도의 폭이었다면 지금 이 별의 질량이 커진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폭도 훨씬 더 넓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폭이 훨씬 더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감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사실은 문제에는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유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치사한 게 뭐냐면 가로축을 잘 보면 가로축이 그걸로 돼 있어요. 지금 로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로그라는 게 여기가 0이고 0.1이잖아. 1.0이고 10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10의 지수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거다, 얘가.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의 간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잖아. 자, 이거 하나의 간격은 지금 1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잘 보면 0.1에서부터 1.0까지잖아. 자, 그러면 이거 하나의 간격이 이거랑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 근데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금 앞쪽에 있는 애들은 간격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값이 크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다, 얘가. 근데 여기 1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세로축이 별의 질량, 다르게 얘기하면 별의 광도라고 할 수 있잖아.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증가했죠. 별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과 중심별과 생명 가능 지대 사이의 거리가 좁다, 얘가. 자,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그 거리가 멀어지고 여기서는 오히려 폭이 넓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근데 오히려 거리가 좁은, 즉 별의 질량이 작은 데에서 폭이 더 넓게 보이죠. 자, 하지만 이거는 그 눈속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간격이 한 1AU 정도 되겠죠. 이 폭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거는 고작해야 지금 이게 0.03에서 지금 뭐 0.15 까지죠. 뭐 0.1 정도? 이까지죠.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로그의 척도로 보면은 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1AU보다 작은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별의 질량이 클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됩니다. 거리가 중심별과 생명 가는 지대 사이에 거리는 넓어지고 마찬가지로 폭도 커요. 그러니까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생명 가는 지대의 폭 좁은.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로축이 로그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거는 프린트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자, 한번 같이 보면은 이제 태양이 진화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는 생명 가능 지대가 대략 1AU잖아. 1AU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근데 태양은 점점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됨에 따라서 광도가 커질 거다, 얘가. 우리가 진화를 할까? 그래서 뭐 진화해가지고 적색 거성이 되게 되면은 우리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니까 광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어서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광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광도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 별이랑 중심별이랑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도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어서 원래 지구가 있던 위치인 여기 있죠. 원래 우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잘 속해 있었는데 이 40억 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생명 가능 지대로부터 이탈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 현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지만 이제 미래에는 약 10억 년 이후에는 그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 그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 별의 질량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가 존재하는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중간고사 때 배웠던 HR도 그림이에요. 자, 이거 잘 보면 가로축이 OBAFGKM 이렇게 돼 있죠. 자, O형, B형은 온도가 높은 별이었고 얘네는 상대적으로 고온이었던 별이었고 자, 온도가 높은 만큼 지금 그 주계열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광도도 어때요? 광도도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M형은 온도가 낮다고 했죠. 지금 3000이잖아. 자, 그래서 저온이고 자, HR2에서 지금 주계열 보면은 광도도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태양은 딱 어느 정도일까? 자, 태양 위치에다가 여러분들 하나 끄어 놓으세요. 자, 태양은 1M0죠. 맞죠? 자, 1M0 대략적으로 보면은 G형, 맞죠? G2형인데 그냥 G형에 딱 끄어 놨네요.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를 딱 경계로 해서 자, 이 위쪽에 그러니까 HR도 상에서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애들은 고온이고 광도가 큰 애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스피커가 있죠. 자, 그리고 HR도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저온이고 지금 광도가 낮은 거지. 지금 밑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100조짜리. 자, 그러면 먼저 질량이 굉장히 큰 애들, 그러니까 광도가 큰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광도가 큰 별을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B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B형이니까 광도 큰 편이죠. 자, 일단 광도가 큰 별은 질량이 어떨까? 질량은 크죠?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계열의 관계에서 이 질량이 크다고 배웠고, 너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네. 질량이 큰 별. 자, 그리고 온도는 어떤 별일까? 온도는 높은 별. 자, 그리고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어떻다고 했어요? 질량이 큰 만큼 크기가 크니까 반지름도 큰 별이 되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면 이 광도가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별과 생명 가능 지대 간의 거리가 아까 멀었을까 가까웠을까? 멀었어요. 네, 잘했어요. 그렇지, 멀다. 자,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어떻다? 넓어요. 네, 넓다. 잘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 광도가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명체가 살기가 좋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그 자외선이 되게 강하거든. 우리가 자외선 많이 쐬면은 피부의 적이라고 얘기한다, 얘가 보통. 막 자외선 많이 쐬면 피부 막 타고 그러죠. 근데 자외선의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그 피부암이나 뭐 암의 발생률을 높여가지고 생명체가 살기가 힘듭니다. 자, 근데 보통 자외선 방출이 높은 거는 에너지가 높은 거다, 얘가. 그래서 별의 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별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높아서 자외선의 방출이 많아요. 자, 우리 그때 비인의 법칙에서도 생각해보면 그 중심별의 온도랑 중심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반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방출되는 파장이 짧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외선에서 방출이 많이 되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중심별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명이 어떻게 될까? 수명이 너무 짧죠. 짧아요. 네, 잘했습니다. 짧아서 자,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 46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생명체가 진화한 거는 한 몇 년이 안 됩니다. 몇 억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석, 뭐 공룡이나 이런 게 나온 게 2억 정도 이렇게 된다, 얘가. 그래서 사실 생명체가 진짜 조그마한 세포들이 막 분열해가지고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태어날 때까지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광도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명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진화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별이 터져가지고 없어진다, 얘가. 그 생명체가 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질량이 작은 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질량이 작은 별, 즉 광도가 작은 별인데 선생님이 M형 적색별을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적색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어떤 별이다? 작은 별. 자, 온도는 낮은 별. 그리고 반지름이 작은 별이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중심별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중심별과 생명 가는 지대 간의 거리가 어떻다? 가까워요. 네, 가깝다. 잘했어요. 가깝고. 자,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이것도 좁다. 맞죠? 아까 좁았죠? 자, 넘어가서 이제 4번. 자, 생명체가 마찬가지로 질량이 작은 별에서도 살기가 힘든데,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에요. 너무 좁아서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를 이탈하기 쉬운 거죠. 자, 이거 나중에 그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행성의 동주기 자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동주기 자전에 일단은 줄 쳐놓으세요. 동주기 자전. 그리고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이탈하기 쉽다.
폭이 좁아서. 자, 그럼 먼저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좁아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아까 지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구가 뭐 다른 소행성이나 그런 게 충돌하게 되면은 얘가 궤도를 이탈하게 된단 말이야. 자기가 원래 돌고 있던 궤도를. 근데 얘가 폭이 좀 넓으면은 얘가 막 놀다가 조금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게 돼도 이 폭 사이에 쏙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었어. 폭이 엄청 좁아. 내가 이렇게 가득 찬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주변에 소행성이 슝 날라와가지고 탁 쳤어. 그래서 내가 궤도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온도가 100도보다 높아지게 되니까 바로 얘는 물이 수증기로 전부 다 증발해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궤도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별의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폭이 좁아서 궤도를 이탈하기가 쉽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동주기 자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동주기 자전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자전이랑 공전이라는 말을 한다, 이가. 그러니까 자전은 뭐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었던 이 달에 우리가 이거 빨간 색깔 깃발을 달아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달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돌고 있었어.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깃발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면은 시간이 지나면 깃발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깃발의 위치가 같잖아. 자, 이런 경우는 자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없음. 그러니까 지금 달의 자전 거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는 있을까? 지금 달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주변을 도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하지? 공전이라고 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 주변을 돌고 있는 공전. 공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 주변 달이 이렇게 막 돌고 있다, 얘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자전 있죠. 이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 자, 마치 이런. 자, 여기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자, 여기서 원래 달이 이 빨간 색깔 화살표를 이쪽에 있었잖아. 근데 공전을 90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리로 갈 때 1번에서 2번까지 이동했단 말이야. 공전을 했죠. 자, 공전 몇 도 했어요? 90도 했죠. 90도 공전함. 맞죠? 90도 이동했다. 얘가 각도. 이 각도가 90도잖아.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화살표가 여기 있었어야 됐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 이 화살표가 지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지금 달이 자기 스스로 돈 거제? 얼마 돈 거야? 90도 돈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다가 자기가 90도만큼 돌아가지고 다시 화살표가 우리 지구를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달이 스스로 90도 자전함.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를 한번 같이 보면은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갈 때 공전 얼마나 한 거야? 90도만큼 한 거죠. 자, 근데 아까 지금 위치가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자전을 안 했다면 얘가 그냥 그대로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았죠. 다리 스스로. 자, 이 각도가 얼마예요? 자, 90도다 얘가. 자,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우에도 다리 스스로 90도를 회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0도 공전할 때 90도만큼 자전을 한 거죠. 동일한 기간.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동주기 자전이 일어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달 같은 경우는 달의 뒷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달의 뒷면을 주로 못 본다고 한다 얘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간 속담처럼 나오는 게 그 달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좀 가식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좀 달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대.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달 같은 달의 앞면을 우리가 지구가 보게 되니까 여기 자, 여기서도 이 화살표가 있는 곳을 달이라고 하면은 앞면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 모습만 볼 수 있고 또 앞의 모습만 볼 수 있죠. 자, 그게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동주기 자전은 왜 일어나는 건지 정리를 해보면 동주기 자전은 지금 이 달이 지구를 돌 때 얘네 둘이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중력적으로 달을 막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돌 때 그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돌면은 그러니까 친구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친구 얼굴만 내가 이렇게 보게 되는 아이가. 그래서 달은 중력적으로 달은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적으로 속박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그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뒷면만 못 볼 뿐이지 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까? 별은 뜨거우니까 열을 낸다 얘가 별에서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아니고 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행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행성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쪽 앞면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 별을 마주 보니까 좀 뜨겁잖아? 근데 이제 뒷면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될까? 햇볕을 하나도 못 보니까 차갑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가 나는 이제 공전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공전하는 만큼 자전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애들은 계속 뜨겁고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계속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성 내에서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커진 자, 그렇게 되면 행성 내에서 온도 차가 너무 크니까 이 햇볕을 보는 쪽은 너무 온도가 높아져서 제가 살기가 불리해지고 바깥쪽은 너무 추우니까 생명체가 살기에 불리해지는 거지. 자, 이렇게 동주기 위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어떻게 존재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넘어가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중심별을 공전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자세히 설명했죠. 뭐 질량이 너무 큰 거는 자외선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질량이 너무 작은 애들은 동쪽이 자전을 하거나 너무 좁아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 태양과 비슷한 질량이 딱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 온도의 조건만으로는 안 될 거다 아이가. 그래서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필요합니다. 이 두께가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왜 필요하냐면, 자, 첫 번째는 그 대기에서 나오는 온실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아이가.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실효과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자, 두 번째는 이 대기에 있는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이제 차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 자기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선 같은 것들이 차단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있으면은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구의 달과 같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어야 그 우리 지구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얘가. 이게 사실은 달의 회전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달 같은 위성이 있어야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3.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안정적이겠죠. 맞죠? 자전축이 막 지멋대로 막 움직이면 우리 계절 변화나 너무 커질 거다 얘가. 자, 그래서 이런 이 존재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지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는 일단은 이 태양이 적당한 강도, 그리고 적당한 질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구는 하필이면 자, 1억 5천만 킬로미터. 자, 이거 달리 얘기하면 바로 1AU죠. 1AU의 거리를 갔기 때문에 생명체가 딱 살기에 알맞은 온도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구에 H2O가 있어서 물이 있었던 거죠. 뭐 다른 에탄올이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액체 상태에 물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액체 상태의 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비열이 높죠. 비열이 높으니까 이제 연료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얘가. 그래서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많이 크지 않다 얘가. 그래서 바다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녹여 있는 물질 안에서 이제 암산이나 포도당 것들이 합성이 되면 탄생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좋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두꺼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을 차단하고 온실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온실효과가 딱 적당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건데, 자, 우리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스피카 태양 100조짜리 61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크잖아. 질량만큼 표면도 높고, 자, 수명을 보니까 이 비해서 수명이 어때? 짧아요? 아니면 길어요? 수명이 짧죠. 맞죠? 그리고 이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는 먼 것을 알 수가 있고, 폭이 넓죠. 자, 그리고 1조짜리 61B는 이 작기 때문에 중심별 표면도가 낮고, 자, 수명은 태양에 비해서 훨씬 더 길죠. 자,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를 보면 태양계보다 훨씬 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폭이 좁은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뒤에 보면 이 문제가 두 개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두 개 좀 미리 풀어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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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